자, 교재로 가셔서 15페이지로 가시면 경찰의 기본적 임무. 자, 그래서 임무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경찰의 임무인데 자, 국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 목적이다. 그래서 사회 공공의 안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공공의 안녕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요건 이제 구체화 시키는 개념인데, 뭐 안녕이라는 말 우리가 안녕하세요 할 때 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렇죠. 이 안녕이라는 단어가 평온한 상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침해받지 않는 상태.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불가침성. 그러니까 이 말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밤새 불가침 당하지 않으셨냐. 가침 상황이 없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밤새 불가침 상태가 지속됐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지? 그냥 우리는 그냥 안녕 그러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안녕 그러는데 안녕이란 단어가 이런 단어라는 거죠. 공공의 안녕. 자, 보시죠. 자, 공공의 안녕이란 성문 규범의 총체.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법에 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공의 안녕은 성문 규범의 총체고, 자, 그럼 이제 법에 규정된 거다 그 말이고, 다음에 자, 공공의 질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공공의 질서는 딱 봐도 성문 규범이다 아니면 불문 규범이다. 자, 이건 이제 불문 규범의 총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문 규범의 총체. 그래서 이제 공공의 질서는 불가침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질서 유지를 위해 시대가 추구하는 개념들이다. 이게 이제 공공의 질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불문규범이라는 이야기는 그죠? 가치적인 문제다 이런 이야기예요. 윤리적인 문제. 자, 넘어가시죠. 자, 따라서 공공의 안녕이란 성문 규범의 총체로서 법 질서, 다음에 국가 존립, 그 다음에 국가기관의 기능성, 그 다음에 자, 개인의 권리 및 법익의 불가침성, 이렇게 불가침으로 규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녕이라는 개념은 뭐냐 그러면 불가침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안녕이라는 개념은 불가침. 자, 그래서 이 불가침성의 영역에는 첫 번째가 법 질서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뭐의 불가침성이 나와요? 국가 존립이라는 말이 나오죠. 국가 존립.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기관이라는 게 뭐예요?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기관입니까? 국가기관.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유지되도록 그렇죠? 침해받지 않는 이게 이제 국가기관의 기능성이라는 이야기예요. 국가기관의 기능성. 그 다음에 자, 개인적 권리도 나오죠. 네 번째는 개인의 또는 이제 자, 법익의 불가침성 이렇게 나오죠. 개인의 권리 및 법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불가침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문 규범이기 때문에 법 질서의 불가침성. 이게 제일 1요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법 질서는 그냥, 자, 법 질서 이렇게 되면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다는 이야기야.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법, 사법. 그죠? 그래서 공법이 뭐고 사법이 뭐야? 그죠? 혹시 법학과 나온 학생들 있어요? 법학과 없어? 그리고 이제 법이 공법 체계가 있고 사법 체계가 있는데 민법, 상법 이런 것들은 사법이고, 그다음에 헌법, 행정법, 형법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공법이죠. 그래서 이제 공법은 자 국가관계, 그다음에 사법은 개인관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로 민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민법 같은 경우. 그래서 공법 규범 위반 있고 사법 규범 위반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따라서 공공의 안녕이라는 개념은 일부는 개인과 관련이 되고 일부는 국가 등 집단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중적 개념이다. 특히 개인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보호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공공의 안녕의 일 요소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개인의 권리 및 법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고. 자, 공법은 국가적, 공익적, 권력적, 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헌법, 형법, 행정법 등이 있다. 자, 공법 규범에 대한 위반은 보통 공공에 대한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을 한다. 그래서 공법 규범의 위반은 경찰의 직접 개입 영역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자 특히 형법, 특별형법 등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법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찰의 직접 개입의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공법 규범 자, 경찰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돼 있고, 자, 공공의 안녕에 대한 침해 여부는 공법 규범에 대해 보호받는 법익의 위험 또는 침해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가 문제가 되며, 주관적 구성 요건의 실현, 그 다음에 책임성, 구체적 가벌성은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공법 규범에 대해서 경찰이 직접 개입할 때는, 자, 우리는 행정경찰이니까 뭘 야기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위반? 상태가 야기되면 개입을 하는 거고 다음에 목적은 위반 상태를 해소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따라서 이제 경찰권의 활동은 경찰 책임자에게 되는 거지만 이 경찰 책임자가 자 이 위법성이 있는지 다음에 책임성이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불문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건 해봤던 영역이니까 됐고 다음에 이제 요게 나오겠죠. 자 사법규범의 위반. 그죠? 사법규범의 위반은, 자, 일단, 민사야, 민사. 그래서 이 사법규범은 이건 민법이나 상법인데, 상거래, 그 다음에 개인 간의 채무관계, 이게 사법이죠. 그러면 자, 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자, 사법 간의 관계는 어디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돼? 법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자, 그래서 원래 이제 공법에서는 사적 자치 원칙이라든가 민사 불개입의 원칙이기 때문에 자, 경찰은 직접 개입한다, 개입할 수 없다라는 거,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래서 자, 사법은 공법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민법, 상법이 있으며 이 영역은 원칙적으로 경찰 개입의 영역이 아니다. 근데 핵심적인 키워드는 원칙적으로야,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개입의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는 원칙에는 항상 뭐가 있죠? 예외가 있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예외다 이 말이야. 자, 사법상의 문제는 원래 개인 상호 간의 문제로서 경찰 개입의 영역이 아니지만 사법상의 권리가 적시에 보호되지 않고 경찰의 원조가 없이는 법률 실현을 불가능하고 무효화된다면 자,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거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어서 다단계 판매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횡령을 했는데 아직 법원에 이게 죄명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가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해. 그죠? 그럼 이제 자, 경찰에 원조 요청을 해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 출국 금지 조치라든가 무슨 말인지 가세요? 이런 걸 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게 사법규범의 위반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자, 법을 실현시키는 게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근데 경찰의 개입은 당연한 것 아니면 보충성이라는 말이 나와. 자, 이게 원칙인데 예외는 보충성이다 이 말이죠. 자, 자, 우리가 말하는 이 경찰학에서의 보충성은 무슨 말이야? 최후 최소성이다. 최후 최소성. 그래서 보충성을 요한다 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총기 사용이잖아.
그러니까 경찰 장구에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의 무기의 종류도 다양한 게 있고, 경찰 장비가 많잖아. 그중에 총기 사용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뭘 요한다라고 말을 해? 보충성을 요한다. 그러니까 민사관계도 뭘 요한다는 거야? 보충성의 원칙을 요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사는 보충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민사 영역은 이런 영역인데, 자, 이제 이런 민사 영역에도 재량권의 영으로 수축, 그다음에 반사적 이익의 보호화가 논의되면서 각 개인에게 자기 생명, 신체, 재산 등의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개입을 청구할 수 있는 경찰 개입 청구권이 인정된다. 자, 봐봐요. 장사를 하는데 경찰 개입 청구권이 뭐냐 그러면, 자, 장사를 하는데 개인의 상거래잖아. 근데 자, 영업을 목적으로 갖다가 BTS 그죠를 자, 무단으로 도용을 해가지고 치킨집에다가 우리 치킨 들고 광고를 했어. 그럼 BTS가 가만히 있겠어? 아니면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초상권 침해를 걸고 나오겠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게 자, 우리가 이제 저작권, 그죠? 다음에 이제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이 보호받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대부분 영화는 다 불법 다운로드고, 그죠? 음악은 전부 다 길거리에서 구루마 테이프 사가지고, 이게 일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거 다 뭡니까? 불법이고 범죄죠. 지금은 뭐 벅스 뮤직이라든가 뭐 이렇게 노래 한 곡 들으려고 해도 전부 다 이게 들어가더만. 우리 때는 이런 거 필요해? 아니면 그냥 다운만 받으면 돼? 불법 사이트 하나 가입해가지고 다운만 받으면 영화 그냥 뭐 수백 편, 수천 편, 드라마 다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보호를 받고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경찰이 개입 영역이 아니면 개입 영역이 아니라는가? 개입 영역이다 이 말이죠. 봐봐. 그러니까 이게 자, 청구권이잖아. 청구권. 개인에게 그러면 이게 개인적 영역이기 때문에 자, 소위 말해서 경찰이 개입 영역이 아닌데, 자, 만약에 개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된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자, 청구권이 인정된 영역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청구권이 인정되면 자, 정보 공개 청구권. 그죠? 그럼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고 하면 청구권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이제 어디서 보호해 줘야 되는 이익이 되는 거야? 법으로 보호해줘야 되는 이익이다 이 말이죠. 지적 재산권, 그죠? 권리잖아. 다음에 초상권, 이렇게 권리가 됐어. 권리.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법익이 되는 거야. 그럼 법익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보호해줘야 돼. 그럼 여기에 침해를 당했다 그러면 이건 위험이잖아. 그죠? 치킨집에서 내 사진을 갖다가 광고를 했어. 나의 뭘 침해한 거야? 초상권을 침해했어. 그렇죠. 물론 이제 내가 뭐 초상권 가질 만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랬다. 나를 뭐 광고로 쓰면 망하겠죠. 근데 그랬다니 내가 뭐 만약 유명했을 때 가져다 썼다 그러면 초상권을 침해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에게 그죠? 객관적인 뭐가 발생한 거야?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누구는 개입해줘야 된다. 경찰은 개입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경찰 개입 청구권의 문제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개입을 요구했을 때 경찰이 개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경찰은 법 질서의 불가침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침이 생겼잖아. 그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잖아. 그러면 경찰은 부작위가 뭐가 되는 거야? 위법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국가를 상대로 뭘 할 수가 있는 거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가? 근데 어제 우리가 반사적 이익 이야기할 때, 자, 그냥 석탄 공장을 만들었는데 국가가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니야. 근데 국가가 허가를 내줬는데, 자, 국가의 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자, 이 공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발생한, 그죠, 주변의 이익은 무슨 이익이라는 거야? 반사적 이익이야. 그럼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란 이야기야? 아니란 이야기야. 그죠? 근데 이제 개인의 시민의 권리가 세지면서 시민에게 사생활 평온의 권리라든가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라든가, 그죠? 이런 권리를 국가가 법원이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고 공장에서 환경오염이 나오는데 나는 내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하고 내가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될 권리를 침해당한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개입을 요구할 수가 있어? 경찰에게 개입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건 자 반사적이 되는 거야? 보호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의 법리는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요새는 자 공장 설립 허가를 할 때 그냥 설립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가 없어야 돼. 그러면 이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시민에게 있기 때문에 공장을 설립할 때는 자 이 공장의 업주한테 뭘 해오라고 해? 환경 영향 평가를 해오라고 하는 거야. 자 제가 여기에다 공장 짓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짓게 해주는 거 아니면 환경 영향 평가서를 받아와야 돼. 환경 영향 평가서를 받아와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공장을 운영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야? 환경에 끼치는 영향. 그죠? 소음의 발생부터 시작해서 폐수의 발생부터 여기에서 전부 다 적합 판정을 받아야 국가가 허가를 내주는 거야. 만약 이런 절차 없이 공장 허가를 임의대로 내줬다 그러면 그죠? 거기서 만약 발생하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돼? 허가기관인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잘못됐을 경우에는 누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국가 기관이 개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하고 경찰 개입 청구권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되는 거겠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 그러니까 이걸 그냥 대충 읽으면은 아 이렇게 된다. 경찰 개입권의 청구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음에 이건 여기서 또 몰라도 되겠지. 왜? 이건 이제 경찰 작용의 이런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하겠어? 행정법에서 나오겠어? 행정법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겠죠. 오케이? 경찰 책임 원칙 다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사법규범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는 경찰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 왜? 사적 자치 원칙, 민사 불개입의 원칙이 적용됐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 개인의 이익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권리가 되는 거야. 그죠? 안 그러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 사회계약서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의 권리가 계속 이 헌법적인 권리가 개인의 시민의 권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경찰이 개입해줘야 될 영역이 줄어드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자 국가 존립이라는 단어인데 요거 뭐 판사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자 원래 국가 존립은 누가 해야 돼? 아 김정은이 핵 쐈다 전쟁하자 그러면 경찰이 해야 돼? 군대가 해야 돼? 그럼 국가 존립은 군대가 해야지 왜 우리 경찰이 합니까? 자 그럼 이제 북한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그죠? 안에서 갑자기 죄수들이 탈옥을 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도둑놈들이 증가했다. 다음에 자 이제 법이 없는 무질서 상태, 소위 말해서 아노미 상태가 온다 그러면 누군가는 질서를 잡아줘야 되잖아. 이런 내부적 질서 유지는 누구의 책임이다? 경찰의 책임이다. 이게 국가 존립의 불가침성이다. 그래서 군대만 갖는다, 경찰도 갖는다? 경찰도 국가 존립의 불가침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자, 공공의 안녕과 관련하여 국가의 존립을 보호해야 되는데, 자, 군대가 적국과의 관계에서 국가 존립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비해 경찰은 사회 공공과 관련해 국가 존립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공동체 질서 유지 시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따라서 내란이나 위안으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경찰은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수사, 정보, 보안, 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왜? 경찰 작용은 사법 작용이다 아니면 행정 작용이다? 행정 작용이다. 자, 권력적 행정 작용에는 반드시 법률의 구체적 유보가 있어야 되겠지만 비권력적 작용은 임무 조항으로 족하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가 자 국자법 제3조에 뭐가 명시되어 있어요? 정보경찰 활동도 들어있고 외사경찰 활동도 들어있고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빨리 들어있다고 해. 수사활동도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벌성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죄가 안 되더라도 경찰은 자 위험 방지 차원에서 뭘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아, 정보 수집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뭐가 없는 한.
뭐에 침해가 없는 한? 자유나 권리에 침해가 없는 한. 그죠? 근데 이 권리 중에 뭐가 있어? 자, 이번 시험에 나온 게 뭐였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그러면 자, 개인정보는 자, 법이잖아, 법. 그죠? 보호법이야, 보호법. 그러면 반사적이기 아니면 이건 보호이익이야. 보호법이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침해하면 이건 뭐가 돼? 위법이 돼.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되는 행위는 경찰이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시험에 내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자, 국민의 개인의 권리와 그 다음에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는 이야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뭐 해도 좋다라는 거야. 아, 정보 수집해도 좋고, 다음에 자, 수사관이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죄를 물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면 수사 활동도 할 수가 있고, 뭐 아까 말한 내사 단계겠죠. 이런 것들 할 수도 있고, 이렇단 이야기야. 뭐가 없다면? 개인적 권리의 침해 가능성이 없다면, 불가침해 영역을 건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치? 그래서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독해 정도 해낼 수 있으면 되겠다. 자, 다음에 국가기관의 기능성에 대한 불가침성. 자, 경찰은 국가기관의 기능성을 보호해야 된다. 즉, 국회, 정부, 그 다음에 의회, 법원, 자,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를 보호하여야 한다. 자, 형법은 이를 위해 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를 명시하고 있고 국가기관의 기능성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관청 또는 경찰의 활동에 대한 중대한 방해는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되며 형법의 범죄 구성 요건이 된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국가기관의 기능성, 이것 때문에 경찰관이 자, 업무를 방해했다. 무조건 직무, 자, 또는 자,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위험이라고 판단해 경찰이 개입할 경우 오히려 시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법들이 나옵니까?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폭력성, 명예훼손 없이 표출되는 모든 종류의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 다음에 자, 예술,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것으로 경찰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 자, 대표적으로 자,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회를 하고 싶으면 자, 관할 경찰서에 뭐 하면 돼? 허가를 맡아야 되면 신고하면 돼. 그러니까 허가상이 아니라 신고상이잖아. 그러니까 자, 이 집회 시위, 자, 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보장해 주기 위한 법이야. 보장해 주기 위한 법이야. 근데 이제 이걸 위반해서 자, 벌이는 집회는 뭐가 되는 거야? 금지 통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죠? 이건 금지를 위한 거다, 아니면 보호해 주기 위한 거다. 보호해 주기 위한 법률이다 이 말이죠. 자, 따라서 폭력성과 명예훼손이 없는 모든 종류의 비판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집회를 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누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야? 경찰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경찰이 그냥 독자적 판단으로 이걸 불법 집회로 정의하고 경찰이 개입을 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집회를 제지당하거나 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면 국가를 상대로 뭘 할 수가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내용이야. 따라서 국가는 과거에는 위험의 범주를 확대 해석해서 자의적으로 개입을 했지만 이제는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는 여러분들이 배우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기출문제를 보면 시험 문제 거의 없어. 왜 거의 없겠어요? 왜 거의 없겠어? 내면 틀리니까 아니면 잘 맞으니까. 잘 맞으니까 왜? 자, 외우면 되잖아. 법질서의 불가침성, 공법규범, 사법규범이면 나눠서 보면 되는 거고 불가침성의 종류가 뭐가 있냐 그러면 자, 공공의 안녕. 자, 이러면 법질서, 다음에 국가존립, 국가기능성, 개인. 그죠? 이 중에 내볼 만한 것은 공법, 사법 아니면 개인의 권익보호 이런 것들이 최근 추세.
이거 여기서 내겠어요? 아니면 반사적 이익에 보호이익화로 가겠어? 반사적 이익에 보호이익화. 그럼 여기서 내겠어? 법학에서 내겠어? 법학에서 내기 때문에 오케이? 거기서 나온다 그 말이지. 법치주의의 논리로서 거기서 내기 때문에 여기서 잘 안 내. 그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여기서는 잘 안 나오는데 낸다면 이런 정도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지문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하겠죠. 통과. 자, 개인의 권리 및 법익. 자, 공공의 안녕과 관련해 우리 경찰은 인간의 존엄성, 다음에 명예, 생명, 건강, 자유와 같은 개인적 법, 이게 헌법상의 권리죠. 다음에 사유재산적 가치, 무형의 권리, 아까 지적재산권, 초상권 이런 거 이야기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죠. 저작권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제 자 개인의 권리로 등록이 된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민사 불개입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 때문에 사법적인 문제, 이때 사자가 개인 사자잖아요. 개인사. 근데 개인적인 사법적인 문제는 각 개인은 최종적으로 어디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된다? 법원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경찰한테 가고 이 새끼가 내 돈 떼어먹었어요. 자, 돈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자, 경찰이 뭐라고 해? 이건 법원에 가서 민사로 청구하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제가 나한테 사기쳤어요. 그래야 돼? 제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이래야 누가 들어옵니까? 경찰이 들어오겠죠. 그지? 자, 친구 때린 놈, 이제 친구가 내가 못 해볼 것 같아. 못 해볼 것 같은데 이 새끼 한번 골탕 먹이 싶으면 마약 신고하면 돼요. 뭐라고? 저 새끼 마약해요. 그러면, 그죠? 마약 경찰들은, 그죠? 일단 가서 때리고 시작해요. 왜? 뽕쟁이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죠? 나 밀가루 보고 마약인 줄 알았어. 이러면 되죠? 자,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자, 개인 간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지. 자, 경찰한테 개입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민사 불개입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지? 그래서, 자, 거기에, 자,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를테면, 자, 내가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자,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에 뭡니까? 가압류를 건다거나 다음에 가처분을 거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경찰에 해줍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해줍니까? 법원에서 해준단 말이야. 가처분 신청.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라 이 말이야.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사법상의 권리가 무효화될 우려가 있다. 경찰의 개입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경찰은 개입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그렇죠. 무슨 성이 요구된다고 그랬어? 보충성의 원리가 요구된다 그랬죠. 재수성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쓰고 있어. 자, 그래서 사법적인 권리가 무효화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경찰의 원조는 잠정적인 보호에 국한돼야 되며 최종적인 규제는 법원이 해야 된다. 자, 따라서 최종적인 규제는 반드시 법원입니다. 그래서 사적 자치, 민사 불개입이기 때문에 경찰의 조치는 직접이다 아니면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다. 잠정적 조치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최종 구제는 법원이 해야 됩니다. 자,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동시에 형법이나 행정법 등의 공익 규범을 위반한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공공의 안녕이 이러한 이유로 침해를 받은 상태라면 자, 경찰은 잠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고 직접 개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이때 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면 이제 행정경찰이 개입하는 게 아니면 사법경찰이 개입하는 거야. 사법경찰이 개입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이 말이 뭐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죠? 사기죄에 해당된다. 그럼 범죄 구성 요건이 돼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나를 기망할 의사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따져봐가지고 이건 사기가 분명하다. 다음에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한테 했더라.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뭡니까? 사기야. 그러면 이건 법원을 통해서 구제받으라고 해야 돼? 아니면 경찰이 직접 개입해야 돼? 경찰이 직접 개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럼 이제 경찰이 이 새끼 잡아올 거 아니야. 왜? 사기죄를 저질렀으니까 잡아다가 앉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건 사기죄고 되는 거고 다음에 나하고는 또 뭘 봐야 되는 가 민사적인 문제는 법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만 이 새끼는 일단 사기죄에 걸린 거다 그 말이잖아. 이렇게 할 때는 간접 개입이다 면 직접 개입이라는 거야. 직접 개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케이스로 나온 게 아니라 다 풀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험에 나오면 이런 건 판례를 주고 내겠죠. 자, 채무 관계인데 알고 보니까 여러 사람이다. 그러면 이건 이제 사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지?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자, 당근마켓에서 어떤 새끼 총을 올렸어요? 그냥 당근마켓은 그죠? 민사잖아. 그러니까 자,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자, 경찰이 개입할 영역이 아닌데 이 새끼가 당근마켓에다 총 팔아요 하고 실탄 50발 포함. 그죠? 잘 나가요 이러면서 테스트한 영상까지 딱 올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자, 개인 간의 상거래 아닌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이야. 법률 위반이니까 이건 누가 직접 개입해야 돼? 경찰이 직접 개입해야 된다 그 말이죠. 쿠팡은 씨발 마약을 팔았어. 그럼 개입해야 되냐 돼? 개입해야지. 당연한 걸 왜 틀리냐 그 말이야. 쿠팡 개인 상거래 업체잖아. 그러니까 상법 적용을 받는데 이게 지금 자, 법질서의 불가침에 위배가 되잖아.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경찰은 직접 개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야. 뭐가 어렵냐 그 말이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케이스로 만들어주는데 이게 그냥 딱 조문으로 이렇게 지문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해석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추상적인 단어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궁금해 죽겠는데. 근데 이제 강사들은 이쪽이 시험에 잘 안 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공공의 안녕은 요거 외우시면 된다고 넘어가 버리고 공공의 질서도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실제 이런 것들이 케이스로 나오면 자기야 법 전공이고 자기야 이 경찰학이나 감옥을 하니까 풀겠죠. 그죠? 근데 이걸 해석도 안 해보고 이걸 배우지던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푸냐 그 말이야. 못 풀지.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해봐라. 자, 공공의 안녕 보셨고, 그 다음에 공공의 안녕입니까? 이제 공공의 질서야? 공공의 자, 그럼 이제 공공의 질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성문규범이다. 아니면 불문규범의 총체다. 불문규범의 총체다. 그러면 자, 불문규범이 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불가침성에 했을 때 공공의 안녕 성문규범의 총체인데 거기서 말하는 법은 성문법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도로교통법도 다음에 총포, 도검, 화약에 관한 법률도 마약류 단속에 관한 법률도 전부 다 법 질서잖아. 뭐라고? 법 질서. 그걸 침해한 법 질서의 불가침성이야. 경찰의 개입 영역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지? 근데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범죄 개념에서 이런 걸 배우는데, 자, 공공의 질서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풍속, 그죠? 음란행위, 다음에 성매매, 그죠? 간통죄. 지금은 간통죄는 뭐가 됐다고? 비범죄화가 됐다라고 그랬잖아. 그죠? 성매매. 자,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익이 돼버립니다. 맞죠? 법질서가 돼요. 성문법규가 되는데, 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나라도 있고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있단 말이죠. 왜?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강한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자, 성매매도 개인의 의사다 이 말이죠. 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제 이런 영역들이 소위 말해서 질서 영역이다 이 말이죠. 자, 도박 나쁜 거죠. 도박 나쁜 거죠. 근데 강원랜드는 나쁜 거 맞잖아. 그죠? 경마 나쁘죠. 근데 과천에 경마장 있잖아. 경정, 경륜 나쁘죠. 다 이거 다 누가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개새끼. 아이씨, 힘들다. 그런다 이 말이야. 이런 영역이 공공의 안녕이야, 공공의 질서야? 공공의 질서야. 그러니까 국가는 해도 되고 개인은 해도 안 되는. 그죠? 그러니까 국가의 가치관이나 시대에 따라서 국가가 범죄로 정의하거나 범죄로 정의하지 않는 이런 영역들은 불가침성 영역이다 아니면 공공의 질서 영역이다. 공공의 질서 영역이다 이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은 국가가 아예 성문화시키거나 아니면 비범죄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불문규범이 많을수록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그지? 불문규범이 많을수록 국가의 개입 영역은 늘어나 줄어들어?
공공의 질서 영역이 많을수록 국가의 개입 영역은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늘려야 되는 거, 줄여야 되는 거, 줄여야 되는 거. 다음에 시민들은 자 불문법을 원해 아니면 성문법을 원해? 성문법을 원한다 이 말이죠. 기타 공공의 안녕 막 이런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법적 근거를 요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공의 질서 영역은 갈수록 확장되는 거다 아니면 축소의 영역이다. 축소의 영역이다 이 말이죠. 축소의 영역. 그러니까 시험 키워드가 항상 이거겠죠. 자, 이 불문의 영역은 항상 축소의 영역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자 법의 무슨 현상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배우겠어 아니면 자 법에서 배우겠어. 법에서 이제 법률 유보. 자 옛날에는 침해 유보설, 그죠? 다음에 권력 유보설, 다음에 중요사항 유보설, 다음에 현재는 전부 유보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준다면 중요한 것들은 다 유보를 해달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죠? 이 공공의 질서 영역은 점차 성문화 추세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온다 아니면 법학에서 나온다. 법학에서. 근데 여기서 한번 들어봐야 돼 안 들어봐야 돼? 들어봐야 되겠지. 이게 연결성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 배우시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통과. 공공의 질서라면 시대의 적인, 자, 지배적인 윤리와 가치관에 따를 때, 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 되는 것으로서 공공사회 개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그래서 불문규범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와 관련된 것이다. 자, 예전에 뭐 했어요? 70년대에 장발 단속도 하고, 다음에 미니스커트 단속도 하고, 그렇죠. 다음에 대중가요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있잖아. 이런 것들이 공공의 안녕이야. 공공의 질서야. 공공의 질서. 즉, 박정희의 독재라든가 전두환의 독재에 위반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건 지배자가 가치관으로 임의적으로 규정을 해서 제한을 뒀던 건데, 이런 것들은 현대 추세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자, 머리 좀 길면 어때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자 머리를 길면 이가 창궐하고 이를 다른 사람한테 옮기니까 위생상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경찰이 지나가다 가위 갖고 있다가 머리 긴 남자들 잡아다가 다 장발족들 머리 자르고, 그죠? 다음에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들 자 치마 센치 허벅지부터 센치 재가지고 그죠? 스티커 밟아고 다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런 거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지. 이게 선량한 풍속이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줄어든다는 거죠. 자, 따라서 공공의 질서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매매를 처벌하는 국가가 있고 아닌 국가가 있다. 이건 상대적 개념이다 이 말이죠. 간통죄를 처벌하는 국가가 있고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가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대적 개념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유동적 개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판받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 제한적인 사용과 엄격한 통제, 즉 합헌성의 요구를 받게 되는데 공공의 질서와 관련된 경찰의 개입 여부는 자유재량이 아니다. 그럼 자유재량이 아니라면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개입하거나 말거나 이럴 영역이 아니라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공공의 질서는 자 좁아지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 경찰 관련 법규의 성문화로 인해 공공의 질서의 개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사행위 규제법 나와서 이제 법적 영역이 돼버렸고, 다음에 성매매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 성매매도 성문화되어 버렸고, 오케이? 이런 거야. 다음에 이제 음란행위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청소년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전부 다 성문화가 돼버리죠. 그치? 그리고 이제 이런 영역 중에서 국가가 개입할 영역이 아닌 것은 비범죄화라고 합니다. 물론 비범죄화.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비범죄화를 결합해서 문제를 주기도 하겠죠. 자, 공공의 질서가 단지 불문화된 사회적 행동 규칙 및 가치관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성문의 법규범이 공공의 안녕의 요소를 이루는 것과는 구별된다. 그러면 이제 자 뭐까지 봤어? 공공의 질서. 자, 그러면 사회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를 위한 위험, 자 방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위험이라는 이야기죠. 위험. 자, 그러니까 공공의 안녕과 질서보다 엄청나게 많은 시험이 나오는 건 위험이라는 거죠. 위험. 그죠? 그래서 아까 위험의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위험은 뭐의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자, 손해는 법익의 객관적인
감소라고 그랬죠. 법익의 객관적인 감소, 침해라고 그랬죠. 자, 손해는 법익의 그러니까 법익의 객관적인 감소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면 이걸 위험이라고 하고, 이 위험이 존재했을 때 누가 개입한다는 거죠? 경찰이 개입한다 이 말이겠죠. 그럼 이제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 개념이야, 추상적 개념이야? 아니, 위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 개념이니까 위험을 분류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위험에 대한 정의. 그럼 정의를 하려면, 자, 이 정의를 할 때 뭐가 있어야 돼? 분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 문제가 되겠지. 사실상 시험 문제는 이런 거지. 그래서 위험은 현실성. 그죠? 다음에 위험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가치. 내가 왜 이걸 먼저 쓸까요? 여러분들이 위험을 배우면 어떻게 배우냐면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외관적 위험, 위험 혐의, 다음에 오상 위험, 다음에 객관적 위험, 주관적 위험인데 이게 뭘 기준으로 나눈지를 몰라요. 그치? 맞잖아. 자, 그러면 자 위험의 현실성으로 나오는 위험이 뭐야? 그러니까 위험이 자 일어난다. 그죠? 확실히 일어난다. 그러면 뭐야? 그죠? 다음에 자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추상적이죠. 자, 이건 위험의 현실성이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위험을 자 이제 분석할 때 현실성 여부로 분석을 하는 거고, 다음에 자 이 인식이 왜 중요한 거냐면 이 인식은 누구의 인식이야? 경찰관 개인의 인식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봤었을 때 위험이 확실해. 그렇죠?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위험이 드러났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시하는 거야? 자, 외관상의 위험이라고 표시를 한다 이 말이죠. 다음에 경찰관이 인식할 때 이건 반드시 위험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럼 이걸 혐의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 위험 혐의라고 한다. 위험 혐의. 그죠? 다음에 자 위험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이게 잘못 판단하는 위험이 자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추정적 위험이라고 부른다. 그럼 추정적 위험은 뭐하고 또 비슷해? 추상적 위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과 추정적 위험을 잘 바꿔서 내겠죠. 다음에 위험의 가치 문제는요. 나는 저 새끼가 분명히 연쇄살인마 같아. 그죠? 뭘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형사짬밥 20년에 그죠? 지금까지 볼 때 저 새끼는 분명히 연쇄살인마가 분명해. 그죠? 그러면 위험을 자 누가 느끼는 거야? 객관화된 거 아니면 내가 촉으로 느끼는 거야? 그러면 이건 객관적 위험이야, 아니면 주관적 위험이야? 자, 그러면 자 증거가 있어. 그럼 이건 주관적이야, 아니면 객관적이야? 그죠? 봤더니 자 20대 여자만 따라다녀. 내 이 새끼를 몰래 관찰했더니 내 사람이 이것만 따라다녀. 그죠? 그동안 철물점에 가가지고 또 도끼를 사.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점차 위험이 뭐가 되는 거야? 객관화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지? 이제 이렇게 위험을 따지면서 개입 여부를 정하는 게 위험 여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위험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현실성 여부고, 다음에 경찰관이 느끼는 그죠? 이 위험에 대한 인식 여부로서 외관적으로 위험이 있느냐. 다음에 자 합리적 판단했을 때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 위험 혐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잘못 개입해 본 경우는 위험을 잘못 추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상 위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이때는 자 외관적 위험은 자 적법한 개입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외관상 위험이 드러났기 때문에 경찰은 개입을 했어. 그래서 이건 적법하게 봐줘야 된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면책 제도를 쓰든지 아니면 이럴 때는 적법한 경찰 개입이니까 손해배상은 없다 이 말이죠. 뭐 특별한 인생이 있다면 손실보상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다음에 위험 혐의가 있다면 직접 개입해야 되면 기다려야 돼. 잠정적 조치만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위험의 외관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구체화될 때까지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못 들어간 거기 때문에 위법한 개입이 돼. 그럼 이건 뭐 해야 된다는 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다음에 가치는 주관화보다는 뭐가 좋다는가? 객관화되는 게 좋다. 근데 주관적 위험도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대부분의 수사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렇지. 위험에 대한 가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게 위험의 영역이다. 그 말이죠. 자, 보시죠. 위험. 자, 위험의 정의.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 개개에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를 위험이라고 하는데, 자, 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또는 공동의 이익에 관한 정상적인 상태의 객관적인 감소, 즉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손해의 정의와 위험의 정의가 가끔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경찰상의 위험은 자, 반드시 사람에 의한 거다 아니면 자연력에 의한 것도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을 때 자, 봐봐. 이태원 사태가 터졌어요. 이태원 사태도 뭐야? 극도의 혼잡 상황이잖아. 그러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범죄 예방도 있고 뭐도 있어? 위험 발생 방지 조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 위험 발생 방지 조치. 그럼 여기도 경찰이 개입 영역이 아니야? 경찰이 개입 영역이야. 근데 이태원 사태 때 제일 먼저 불려다간 게 용산 소방서장이잖아. 그죠? 그렇지? 왜? 혼잡 경비 일선의 책임 누구한테 있어? 재난관리법의 시행의 주체는 소방이야, 소방. 그러니까 홍수 사태가 나건 화재가 나건 다음에 긴급 극도의 혼잡 상황이 났을 때 자, 항상 제1선의 책임을 지는 건 누구야? 소방이야, 소방. 그래서 소방이 먼저 불려갔잖아. 그 다음에 자, 불려간 사람 누구야? 용산 경찰서장이잖아. 왜? 2선 책임이니까. 그러면 이때 당시 경찰력 뭐 했냐 이 말이야. 뭐 했어? 뭐 했냐 이 말이 뭐 했냐. 그렇지. 만약에 이게 자 이제 문제가 돼서 자 외국인들도 죽었고 사람들도 죽었는데 경찰의 부작에 의해서 자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는 뭘 해줘야 돼? 손해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소위 말해서 위험을 정의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찰의 위험은 사람에 의해서만 야기된 위험이다 아니면 자연력에 의한 것도 된다는 거야. 자연력, 다음에 동물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법익에 대한 객관적인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는 거야? 위험이라고 정의하는 거고, 다음에 경찰의 개입 영역은 반드시 자 구체적이어야 되는 추상적인 것도 되는 거야.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면 된다 이 말이죠.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경찰은 개입할 수 있어. 근데 개입은 직접적 개입이 있고 간접적 개입이 있는데 자 만약에 구체적 위험이라면 직접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다음에 추상적이라고 그러면 직접 개입을 해야 돼 아니면 잠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잠정적 조치를 취하다가 객관화될 때 개입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를 어기면 위법하다는 거지. 그래서 위험을 내기가 제일 좋으니까 거의 모든 시험은 뭘 가지고 문제를 낸다? 위험을 가지고 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마 기출 문제 보시면 위험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자, 법익의 위험이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인가 또는 자연력, 홍수, 산사태, 전염병 등의 결과에 의한 것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경찰은 경찰 책임자에 의해 야기되지 않은 이러한 위험도 방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찰은 경찰 책임자의 위험만 책임져야 되면 모든 위험을 책임지는 거야. 모든 위험을 자 예방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근데 뭐 경찰만 있어야 돼 아니면 소방도 다 경찰이잖아. 여기서 말하는 경찰은 뭐 소방도 들어가고 다음에 보건경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왜? 경찰 학이니까. 학문상의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조직법상 경찰이 아니야? 학문상의 경찰이야? 학문상의 경찰이야. 건축, 위생, 산림, 보건 다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단순한 성가심이나 불편함 등은 경찰 개입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뭐냐 그러면 스토킹 방지법이잖아. 어디까지를 스토킹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죠. 이게 단순한 성가심을 넘어서 빈도수가 증가한다거나 이게 스토킹 방지법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이제 위험으로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스토킹이라고 하는 위험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토킹을 정의하는 방법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단순한 성가심이나 불편함 등은 경찰 개입의 대상이 아니며 그 성가심이나 빈도 기간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정상인의 이 정상적인 인간의 판단을 볼 때 손해 또는 더 나아가 위험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여질 때 경찰의 개입 여격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스토킹 방지법 만들어져. 자, 예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남자가 여자한테 대시할 수도 있지. 그걸 스토킹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건 사유상규에 반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갈수록 여성들의 인권도 높아지고, 다음에 시민들의 권리를 옹호해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범죄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왜? 법익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어디까지를 스토킹으로 보느냐.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올 거 아닙니까? 왜? 그게 위험이니까. 그래서 법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정의의 문제가 중요한 게 여기에 있다. 그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이 법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학계의 논리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학과 법을 잘 연결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개별법을 설명할 때는 이런 이제 법리를 설명을 하겠죠. 근데 교수들이 문제를 만들면 이런 법리에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암기 상황으로 대충 보는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예전 같으면 그냥 암기 상황 물어보고 너 몇 번 기출 한 3번, 4번 돌렸니? 너 합격해? 이렇게 주는데 요새는 그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이 조문을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지, 다음에 이것에 관련된 내용을 자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행위, 범죄 예방이나 위험 발생을 위한 준비 행위. 자, 경찰이 범죄를 감시함으로써 일반적인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는 구체적인 위험 상황 및 추상적 위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잠정적 조치잖아. 준비 행위는 그냥 위험이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자, 경찰권의 발동은 추상적이어야 돼 아니면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권력 행사는 구체적이어야 되지만 경찰의 개입은 위험의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의 차이는 뭐에 있다? 위험의 현실성에 있다. 그래서 자, 현실성의 구분이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이다. 이 말이죠. 자,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의 자, 다르다. 경찰의 구체적 추상적 위험이 가능한데 사전 배려의 원칙. 자, 요거는 이제 식사하고 와서 자, 위험 다시 한번 하죠. 왜냐면 사전 배려의 원칙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죠? 봐봐. 근데 경찰은 위험이 있어야만 개입을 하잖아. 경찰의 최소한의 개입 요건은 위험이야. 그죠? 근데 아까 봐봐. 자, 공장을 짓지도 않았어. 자, 공장을 짓지도 않았어. 근데 이 공장을 자, 허가를 해줘야 될 자, 건축경찰의 입장에서는, 환경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공장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공장을 짓기도 전에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관해서 영향평가를 해오게 하고 그다음에 이 기준을 갖출 걸 요구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건 경찰의 개입하고는 같아 달라? 다르죠. 우리가 말하는 자, 일반 경찰의 개입하고 환경경찰의 개입은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환경경찰의 개입은 자, 뭐가 있다는 거야? 사전 배려의 원칙. 그죠?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도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뭐라는 거야? 환경. 이게 오염 문제다 이 말이지. 대기의 오염. 그렇죠. 다음에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평온. 그죠? 이런 것들을 무슨 원칙이라고 부른다? 사전 배려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겠죠. 자, 이게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사전 배려 원칙에 따라 추상적 위험 이전의 단계에도 개입이 허용되는 경찰은 무슨 경찰이다?
환경 영역의 경찰이다. 이게 환경 영향평가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행정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사전 배려 원칙. 근데 우리 일반 경찰은 사전 배려 원칙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나오죠. 자, 그래서 환경행정 분야는 사전 배려 원칙에 따라 추상적 위험 이전의 단계에서도, 즉 위험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입이 허용되지만 경찰권의 발동에는 사전 배려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제 요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이게 나왔어? 아니면 한적한 도로에서의 위험이 나왔어? 한적한 도로에서의 위험. 자, 위험의 현실성은 없지만 법익 침해가 있다는 거예요. 법 질서의 불가침성 때문에 경찰의 개입이 가능하다. 자, 2번이 나온 겁니까? 3번이 나온 겁니까? 3번이 나왔죠. 자, 원래는 2번이 나와야 돼. 사전 배려 원칙이 나와야 되는데 요게 나온 거다 그 말이죠. 자, 3번 했잖아. 위험은 경찰 개입의 전제 요건이나 위험이 보호받을 법익에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차나 사람이 없는 한적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도 위험성은 있다. 자, 이건 사실 위험성입니까? 아니면 법 질서의 불가침성의 침해입니까? 법 질서의 불가침성의 침해. 그러니까 법익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손해고, 그다음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위험이니까 위험이 없다고 해야 돼, 위험이 있다고 해야 돼, 위험이 있다라고 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자, 따라서 자, 거기 보시면 도로교통법이라는 침해, 자, 이건 위험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일반적 위험과 위험 예방 조치는, 위험 방지 조치는, 자, 범죄 예방이나 장래 위험 방지를 위한 준비행위 같은 일반적 위험 예방 조치는 경찰은 조직법적 근거 내라면 항상 수행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준비적 행위라든가 잠정적 조치는 자, 임무적 조항만 있으면 되는 거야. 구체적 수권은 필요 없어. 근데 자,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면 OX야. X죠. 그러니까 위험 방지 조치는 잠정적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인 자,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그러면 틀린 거다 이 말이겠죠. 자, 이건 임무 조항 이런 정도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죠. 경찰이 임무 내에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비권력적 차원의 개입이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자, 식사하고 와서 위험의 이제 분류, 현실성, 인식, 그다음에 가치 문제 정리를 하고, 자, 기타 나머지 내용, 자, 수단, 그다음에 관할, 한계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보시죠.